자, 박용두입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예습 강의. 이번이 7주차인데 여러분 조금 전 예습 영상에서 우리 증거법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좀 짧게 여러분들이 증거법을 전체적으로 또 개관해 볼 수 있는 힘을 한번 키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사태가 난리가 아니죠, 그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수사기관이 당연히 피해자 신문을 하겠죠, 그죠? 피해자 신문을 하겠죠. 몇 차례 걸쳐 피해자 신문을 했잖아요. 만약 여기 정경심 교수를 검사가 피해자 신문한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해자 신문 조서가 나오겠죠, 그죠? 만약 이때 정경심 교수가 갑자기 마음이 급 변해서 자백을 했다 해볼게요. 내가 사문서를 위조했다라고 자백을 했다 한번 해볼게요. 자백을 아니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곡해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아니 자백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보세요. 우리 피해자 신문을 할 때는 이건 수사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신문 조서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피해자 신문하는 이 과정이 적법해야 되겠죠. 우리 피해자 신문할 때는 사전에 진술 급권 고지되죠. 근데 만약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자 신문 조서라는 이 서류 증거는 첫 번째 관문에서 탈락되게 돼요. 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거든요. 만약에 진술 급권을 고지했다.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 신문의 과정도 적법했다. 그러면 피해자 신문 조서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관문은 만약에 이 정경심 교수가 지금 자백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백이 만약에 고문, 회유, 협박, 폭행, 이 협박 같은 건 전혀 없이 임의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백을 담고 있는 이 자백 조서가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돼요. 즉,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력이 부정하는 것이 바로 자백 배제 법칙인데 임의로 자백을 했다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관문은 이게 전해 들은 정보예요. 그 자백을 여기 재판하고 있는 법관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검사가 피해자 신문할 때 들었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거죠. 이런 서류 형태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그 전문 증거 중에서 서류니까요. 이게 전문 서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문 서류, 전문 증거는 일단 증거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전해 들은 증거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 증거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검사가 작성한 이 피해자 신문조서 있죠. 검사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여기에 예외에 해당돼요. 312조에 있거든요. 우리 공부할 거예요. 312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됐죠? 그 312조에서 증거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증거력이 인정돼요. 됐죠? 그럼 들어온 증거를 서류 증거잖아요. 이 서류 증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사를 하는데 자, 증거조사 방법이 법에 규정돼 있죠. 우리 지난주에 했죠. 낭독이라고. 서류 내용이 너무 길면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도 그리고 직접 열람을 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이런 방법으로 조사해서 그 서류 내용이 나오겠죠. 그 서류 내용 내가 범죄를 범했다,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어떤 자백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법관이 정명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증거로서의 가치 판단을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검사성 피신조서의 내용이 자, 합리적 의심이 없다. 즉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이걸 다른 말로 정명,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 하거든요. 확신에 이르면 그때는 이제 유죄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백이란 증거는 혹시나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한 오판이잖아요. 그래서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백이란 증거는 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강 증거가 있다면 그때 정경심 교수를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정명력 판단을 법관이 자유롭게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자유심정주의. 그런데 자백이란 증거는 이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보강 증거가 있으면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공부하는 것이 증거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을 공부한다고요? 정경심 교수의 자백을 담고 있는 이 자백조서, 증거 능력에 관한 이야기, 즉 증거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 신문 과정이 적법해야 된다. 위법하다면 첫 번째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이 서류 증거는 증거 능력을 잃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적법하게 피해자 신문이 이루어졌다면 통과. 근데 이게 자백이라는 것을 담고 있으니까 이 자백이 임의로 한 자백일 때 두 번째 자백 배제 법칙을 통과하는 거예요.
임의로 한 자백이 아니고 뭐 고문이나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그때는 증거력이 부정되게 돼요. 자발적으로 임의로 한 자백일 때 통과. 그리고 각종 이 서류는요, 검사가 들은 내용을 이 재판한 법관이 간접 보고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문 증거라고 하는 거고, 서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못 들어오는데, 자, 충분히 시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된 그런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돼요. 311부터 우리 316조의 규정이 있는데, 바로 이 검사학성 표자신문조서는 312조의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류 증거잖아요. 그러면 조사 방법이 낭독입니다. 내용 고지 열람의 방법으로. 조사에서 나온 그 서류 내용에 대해서 법관이 정명력, 증거 가치, 실용성에 대한 판단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해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다른 말로 정명 확신에 이르면 유죄를 인정하면 되는데요. 단 자백이란 증거이기 때문에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게 증거법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 이번 주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간에 우리 신나게 우리 증거법을 깨부셔 보도록 합시다. 우리 기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안녕.